자, 이제 오늘부터 뭐 바로 진행을 하지 않을 텐데, 시간 관계상, 자, 파이 게임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 게임으로 이제, 뭔가 할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비슷한 류의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로만 하면은 좀 간단한 게임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실행하면은 이런 창이 하나 요만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행시키면은 이런 게임 창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 게임 캐릭터가 등장을 할 거고요. 얘는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게끔 할 거고요. 나중에 좌우로 움직이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게 됐을 때 상하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로 이제 움직임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키보드 방향키 좌우를 통해서 이 캐릭터를 움직일 겁니다. 어, 그래서 왼쪽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뭔가 뭔가가 투사체 같은 게 좀 날아가게끔 누를 때마다 톡톡톡톡톡 하고 나가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뭐 미사일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우리 위에 게임 화면 상단쯤 한 이쯤 요 라인 근처에서 요것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게임이 이제 쉬워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요 라인 근처에서 랜덤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죽여야 될 어떤 그런 어, 적이라고 해야 되나? 적군 이런 것들이 요 위에서 랜덤으로 등장을 하게 할 거예요. 어. 자,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만들 건데요. 이런 거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보시면은 요 라인쯤에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면서 요 게임에서는 상하 좌우 다 움직이죠. 근데 우리는 좌우만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내려오는 적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나랑 우리 캐릭터와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게임이 종료되게 할 거고요. 그냥 우리 캐릭터를 어, 충돌하지 않고 쭉 그대로 게임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리고 주인공의 이제 캐릭터의 좌우는 요 게임 화면에 맞춰서 제일 끝에 어, 요 끝에 딱 이동 범위를 제한을 둘 겁니다. 아예 뭐 0부터 100까지 만드는 느낌은 아닌 거고요. 파이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안에 어떤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는 정말로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만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로 써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영역이 될 거예요. 어,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요거 할 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좀 보여드릴 게 있다면은 이런 마크를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그리고 또는 이것도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음. 자, 얘네 두 개의 엔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구글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차이점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모험 두 차이가 뭔지 한번 검색은 해보시고요. 현재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인디게임 개발자가 많이 써요. 얘는 접근성이 좋아요.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진다. 요새는 근데 이 언리언 엔진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고사양 게임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언리언 엔진. 근데 얘는 접근성이 별로입니다. 대신에 성능이 좋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고사양이라고 하면 콘솔이나 비디오 게임, 그 다음에 플스, 그 다음에 엑스박스 같은 것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사양이 굉장히 고사양에 속하는 게임들을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게임의 난이도를 말합니다. 자, 언리언은 이 C++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성능 같은 것들은 이제 유니티도 따라잡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리 언리언이랑 아무리 해도 이 언리얼이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리얼은 C++ 기반으로 이제 하는, 네, 이제 이게 C++ 이상으로 하는 이상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픽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높은 사양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초당 60Hz 또는 120Hz 그리고 뭐 144Hz 뭐 그 이상을 또 보신 적이 있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라고 하면은 이런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고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나오면서 우리 PC방들의 전체적인 사양이 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이 게임 자체가 나올 당시에 굉장히 고사양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임에 비해. 그리고 동접자 수도 엄청 났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게임 화면을 딱 보면은 요 안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있어서 건물 또는 이런 트럭, 이런 상자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 전부 다 하나하나가 수학 계산이고요. 전부 다 객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게임 화면 내에서 보이는 이런 멀리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1초당 60Hz, 120Hz, 144Hz 넘어서는 뭐 165, 175, 그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예요. 이게 보통 표현할 때는요, FPS라고 합니다. FPS는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1초당 60번, 그리고 1초당 120번, 1초당 144번. 그러니까 1초당 얼만큼 깜빡깜빡 거리는가.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연산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니터 있죠? 그것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은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사율이 높아서 그런 거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드를 가지고서 게임을 만들 거고요. 이런 뭐 엔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자, 파일 게임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런 문서가 나와요. 이런 문서가 나오는데 이 파이썬 모듈들의 집합입니다.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쓸 겁니다. 우리가 딱히 뭔가 0부터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이 사이트 내에서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우클릭해서 뭐 번역해서 사실 해도 될 텐데 번역이 잘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번역을 한다라기보다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서 차라리 뭔가 이 파이 게임 내에 어떤 자주 쓰는 함수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사용법부터 각 함수들의 어떤 기능들 그리고 튜토리얼 같은 게 전부 나와 있어요.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거에 맞게 찾아서 하면 되는 건데 요 안에 이제 괜찮게 우리가 사용해서 가져다가 쓸 것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조금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전문적으로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이걸 쓰면 좋은 게 구글에 우리가 검색으로 파이게임 사용법이라고 하면은 알려줘요. 뭐 게임 시작이나 게임 화면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 콜앱이라는 걸 쓰지 않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걸 쓰기 위해서 아나콘다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근데 아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요. 자,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J6까지만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J6까지 쳤는데 나는 이거 있다 손 나 있다만 손 있다만 손 좀 번져 3명 나머지 또 있어요? 없다 2명 비대면 분들은요 요거 있다 집에 없어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요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할 건데 이제 이것도 사실 설치 세팅 블로그 같은 거 하나 검색해가지고 잡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저도 그런 거 보고 합니다. 이런 거 설치할 때. 굳이 내가 머릿속에 뭐 저런 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외울 필요는 없죠.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따로 안 받고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하는 이유는 이걸 받으면 그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통합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다운로드 링크랑 이런 거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일단 잠깐만요. 자 올려놨어요. 14일차 아래쪽에다가 올려놨고요. 아나콘다 설치하고 설치시 참고라고 되어 있는 두 개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자 그러면 아나콘다 설치하기 윈도우 편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들어와서 자 여기 들어와 가지고 프리 다운로드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거 스킵하세요. 그냥 스킵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럼 윈도우 버전으로 하나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윈도우 버전으로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된다. 여기 요거 누르시면 돼요. 저는 있어가지고 굳이 설치를 안 할게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아마 이거 우리가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설치를 쭉 하면은 우리 다운로드 파일에 이렇게 아나콘다라고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제 실행 파일 같은 거 나오면서 요 옆에랑 뭐 날짜 이런 것만 다르고 똑같죠. 그래서 넥스트까지 눌러주시고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just me 해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된다. 요거 참고해서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는 체크 해제하세요, 그냥. 요거 두 개는 체크 해제 마지막에. 그리고 피니시까지 다 눌렀다라고 하면은 자, JU라고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켜주세요. 있는 분들은 그냥 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이 켜놓기만 하세요. 요거는 안 띄워도 된다는 게 얘를 체크하면은 이게 열려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열 필요 없어요. 그냥 체크 해제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일단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고 설치까지. 자, 이어서 조금 먼저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화면이 나오고 지금 이제 명령창 같은 거 이제 이런 주피터 노트북 하나 생기고요. 뭐 엣지가 뜰 수도 있고 뭐 크롬에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일하고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htm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이제 웹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는 파이썬 실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코랩이랑 다르게 이제 없어 보이는데 얘는 실물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우리 컴퓨터에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파일부터 .html까지 우리가 복사를 쭉 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은 하나 열려요. 똑같은 게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상관없이 이렇게만 뜨면 돼요, 일단. 자,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사실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단축키 같은 거. 단축키 뭐 있나, 그죠? 처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단축키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지 않고 뭐 파이참으로 설치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툴이 많아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 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되 내가 쓸 툴에 대한 다운로드 그리고 세팅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은 아예 손가락을 키보드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개발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런 툴 같은 거의 세팅부터예요.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아무리 코드를 잘 작성하고 이런 거 해도 설치하고 뭐 세팅 같은 걸 못하면은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단축키 같은 거 다 몰라도 되고요.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알면 돼요. 자, 오른쪽에 new 있죠? new. 이거 클릭해서 파이썬 3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보이나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된다. 그럼 하나 이렇게 열려요. 그 다음에 상단에다가 뭐 날짜 좀 바꿔줄까요? exam 뭐 0806 이거 여러분들 그냥 맘대로 하세요. 자, 리네임 해주시면 요 안에 바뀌어요. 자, 그리고 리네임까지 하신 다음에 딱 화면으로 보면은 우리 코렉을 가져와서 볼까요? 자, 어때요? 둘의 화면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유사하죠? 그래서 이걸로 골랐어요. 비슷한데, 아무튼.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왜요? 잠깐만요. 이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내가 이것만 열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안 열어놨어? 그러니까 열려있으면 잠깐 기다려요.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간단한 게임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공부한 이 수업이 끝나고 좀 한참 지나서 나중에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고 느끼면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개선을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조건문, 반복문, 리스트, 뭐 함수,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볼 거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따라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반복문을 써서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시면은 수업 페이지에 있는 반복문을 다시 보고 와야 돼요. 반복문을 여기서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반복문은 그냥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화면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할 건데 이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요소는 뭐 패키지나 뭐 모듈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시간이 남으면은 해볼 건데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수업이 6일 남았네요. 그쵸?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일단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해볼 거고 남아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남는 시간 봐서 어떻게 좀 진행할지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죠. 아무튼 초반에는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자, 전체적인 좀 구성을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주인공 캐릭터라고 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여기서 무언가가 날아간다고 있어요.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적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안 그리고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코드를 다뤄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포토샵 일러스트로 그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구글링을 통해서 이미지로 가져올 거예요. 자, 단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 자, 게임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미지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입력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자, 제일 첫 번째는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중앙에 있고, 그 다음 거는 우측에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해당 캐릭터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이거는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다른 점은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할 때 그거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 자, 비디오 같은 거나 이제 영상 작업이랑은 다른 게 이제 FPS 프레임 단위로 얘를 쪼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개만 그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는 과정을 이렇게 점점점 보여주겠대요.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되게 이런 화면이 된다라고 하면 부드러운 화면이 되겠죠. 자, 옛날에 나온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닌텐도 같은 거, 그리고 더 옛날로 가면은 우리 이제 TV에다가 꽂아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팩 같은 거, 네모난 거 꽂아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뚝뚝 끊깁니다, 게임이. 왜냐면은 연산도 그만큼 덜 될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을 덜 보여줘서 그래요. 이 그림이 프레임을 0에서 프레임이 0에서 흐르고 있는 거다. 이때 사진 찍고 이때 사진 찍고 이때 사진 찍고. 그래서 얘네를 순서대로 놓고 보여주면 0, 1, 2. 순서대로 보여주면 얘는 어떠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아무튼 정지된 이미지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우리 눈에 보여준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조건은 우리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라고 하면 입력에 따른 변화랑 시간에 따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영상이 있고요. 재생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키보드로 조작하는 거는 10초 전과 후 또는 음량 조절 같은 것들 그 안에 있는 영상 안에 있는 어떤 요소나 개체들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이랑 게임이랑은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눌렀을 때 얘가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냐 보이는 거 이런 거는 미리 약속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미리. 자, 그래서 게임은 이미지라고 했고요. 첫 번째로 초기화를 할 거예요. 변수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 게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싹 올려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화면 설정 먼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실행을 했는데 어떨 때는 게임 화면이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게임 화면의 크기로 계속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화면 크기는 고정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게임 내에서의 설정 변수를 활용 그러니까 활용해서 처음에 만든 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벤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메인 이벤트 같은 것들.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FPS 설정. 아까 FPS 뭐라고 했어요? 프레임 퍼 세크. 요거의 설정. 1초에 몇 번 깜빡일 것인가. 이게 조금 덜 깜빡깜빡거리면요. 이 화면 보시는데 뚝뚝 끊기는 화면이 될 거고요. 엄청 깜빡깜빡깜빡거리면 부드러운 화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FPS가 높다라고 하면은 사양이 높다라고 해요. 그만큼 연산을 많이 해야 하니까 데스크탑의 사양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화면으로 내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 캐릭터가 이 정면을 보고 있는데 내가 우측을 보려고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걸로 돌렸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시야를 옮겼다라고 하면은 봤던 거 먼저 업데이트되고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무언가는 흐릿해지면서 깜빡깜빡하는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업데이트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즉 최적화가 덜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입력도 있어야겠죠.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그러니까 끄는 버튼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서 P라는 거를 누르면은 일시정지를 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거 감지하는 것부터 활용하는 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뭔가 투사체 같은 거를 발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변화.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력에 따른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 전사 작업. 그리드라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도와줘요. 쉽게 말하면 깜빡깜빡거리면서 보여주겠다. 그냥 그리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홉 번째. 자, 업데이트. 자, 최신 상황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가 게임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랜덤으로 계속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게임 화면 밖을 나갔는데 지나가고 나면은 또 계속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해요. 자, 그리고 종료. 게임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X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끄는 경우와 게임 오버에 관한 상황. 그러니까 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종료라는 겁니다. 이런 게 구성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은 파이 게임을 이용을 할 거고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쓸 거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코드로 직접 손을 많이 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파이 게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당장 써야 돼요. 자, 파이 게임은 이 주피터 노트북에 이제 있는 게 아니라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다 쓰려면은요. 파이 게임 어쩌고 해서 지금 당장 실행에도 없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해줘야 돼요. 자, pip 인스톨. 그 다음에 파이 게임이라고 이거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하시고요. 실행은 컨트롤 엔터일 건데 아마 그럴 거예요. 시프트 엔터구나. 시프트 엔터. 아니네. 컨트롤 엔터.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자, 이거는 좀 지울게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커널 리스타트 한번 해주고 다시 실행하면은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듯한 내용인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설치 요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석을 이렇게 달아주셔도 상관없다. 자, 요걸 다 했으면 이제 인포트 파이 게임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거 두 개. 그리고 저장 한번 안 누르신 분들은 저장까지 하고 남은 내용은 내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봐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요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간략하게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자, 문제를 일단 안 보내주신 분들은 문제는 반드시 보내셔야 된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